앞서 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거진 의혹의 대부분이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에 관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서 사퇴 전날 공개된 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취는 당 공천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 파장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제가 강선우 의원이라고 지금 말 안 했나요? 강선우 의원. 당장 정청래 당대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이 사안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올 한 해에 마지막 네. 인터뷰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히 뒤숭숭해요. 당이 뒤숭숭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2025년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역동적인 한 해였듯이 또 당 내부도 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려졌었냐면요, 박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입장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30일에 하긴 하는데 해명 기자회견이 되지 사퇴 기자회견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는데요. 그런 기조를 제가 이끌어 왔죠. 그 어떻게 이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석 기사들이 있는데 그 전날 나왔던 그 방송사의 공천 헌금 묵인과 관련한 또 한쪽은 이제 강선우 의원은 수수 의혹이고요. 예. 요 뉴스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과정 중에 한 서너 차례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했을 때 하루 전쯤에는 조금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예. 어떤 기류의 변화 이런 것은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꼭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과 대통령께 이재명 정부의 이 부담이 자꾸 가는 이러한 부분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 중에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사퇴하면은 마치 내가 억울한 것도 다 네.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런데 네. 또 사퇴를 안 하게 되면은 계속 당과 정부에 부담 주는 거 아니 이 사이에서의 고민.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자기 자신의 자리 원내대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저와 통화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도 다른 많은 의혹 중에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이제 법인카드 의혹, 업무 추진비 예, 카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럼 녹취는 뭐냐? 자신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자기 아내가 부인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 줄 알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서 예.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녹취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거 하나는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나머지도 이제 하나씩 해명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저와 통화를 하면서 지난 한 일주일 10일여간 끌어오면서 이제 그런 고민, 사실이 아닌 부분, 억울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담, 당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고민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럼 사퇴를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거는 결국은 그 MBC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취권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 듣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전날에도 제가 통화할 때는 예. 이 고민이 팽팽하게 있다가 예.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는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그러셨어요. 받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가 꼭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런 말씀하신 말씀, 예.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그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건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2년 4월의 대화. 박 의원님 듣고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이 문제이지? 아무리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공천과 관련한 그리고 그렇게 투명한 공천, 시스템 공천
모든 선거의 승패는 공천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공천의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 문제가 생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네. 모두가 네.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아, 그 밤에 그 듣고서는 예. 멘붕에 빠지셨어요? 다들?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지?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그렇죠. 몇 가지만 이런 문제는 예, 사실은 예.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어. 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에이, 아니겠지. 허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도 반신반의하세요. 네. 몇 가지만 좀 팩트 네, 체크를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하루 동안 부지런히 지도부에서도 되는 데까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질문드립니다. 예. 우선 1억 원이라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녹취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의 지역보좌관이라는 거잖아요. 사무국장이라고 불리는 그분. 그럼 애초에 그 돈을 받은 건 누구예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아, 그 보좌관이 받은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기 때문에 예. 어떤 정황을 파악해서 대개는 좀 파악이 된 것 아니냐를 전제로 지금 질문하시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는 지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에 지금 궁금해하시는 또 물으실 내용들을 예, 예. 파악해봐라라고 이제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나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통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면 그거 하나 궁금했고 누가 받은 예, 건가. 예. 그 다음에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이 대화 나눈 시점은 지금 2022년 4월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녹취록은 돈을 받은 시점은 언젠가? 즉 얼마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받을 때 뭐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돌려주는 것과 다음 날 돌려주는 것과 열흘 보관하는 것과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의 모든 기사들이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도부 역시도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또 어차피 이제 고발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이게 한번 드리고 경찰 당 수사도 지도부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도부도 충격이지만 본인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사실은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지도부는 다 알 것 같지만 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그것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요 사안을 당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이유 같아요. 무슨 이유냐면 당시에 김경시 의원은 다주택자였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아파트 2채 상가 5채인가요? 총 7채 정도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더라고요. 7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면 그 당시 공관위 기준에 공천 기준에 컷오프입니다. 공천 기준에 안 그러니까요.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2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경선조차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이 돼 버린 거.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녹취를 이렇게 보면 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공관이 이제 간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를 보면 컷오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뭐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분은 컷오프 대상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다음 날 받았다. 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들이 이제 명쾌하게 밝혀지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 녹취에 행간에 다르게 들어 있어서 그렇죠. 박 의원님도 들으시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분명히 예, 있으셨죠. 어쨌든 컷오프 유지해야 한다는 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 컷오프로 분류된 것 아닌가? 그런데 다음 날 이렇게 바뀌었다. 단수 뭐 공천이 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예. 부분이 이제 진상조사의 핵심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는 또 합리적인 의심은 그러면 이 금품을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공천된 거 아니야?
받은 사람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아침 새벽 6시부터 이제 언론인들의 기자들이 전화를 받는데 예. 질문이 다 그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12월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또 우리 김현정 뉴스쇼 이제 이틀 남으셨는데 맞습니다. 아, 이틀 남았는데도 이렇게 치열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곤혹스럽고 또 국민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당으로서는 당혹스럽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에게 대한 그나마 도리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변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대답하기 난감하실 거라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하튼 분명한 건 당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한 건 그만큼 이걸 엄중하게 바라본다.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예. 할 수 있는 최고의 예. 조치입니다. 예.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 갑질 건 터졌을 때는 동지는 같이 우산 써주는 거다라고 조금 그렇게 좀 우호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좀 호의적으로 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번엔 전혀 달라요? 이 문제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크기가 다른 문제 결이 아닙니까? 다르다? 예, 크기가 그렇습니다. 다르다? 예, 당 대표가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당 전체가 시스템에 의심을 받게 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고요.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감히 제가 뭐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 문제에 비해서는 약간은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의 결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는 후임 원내대표를 빠르게 선출하겠다. 네. 어제 말씀을 하셨고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하고 같은 날 치르는 걸로. 예. 근데 이분 새로 뽑히는 그 원내대표는 임기가 자녀 임기만 그렇습니다. 그럼 몇 그걸 개월이에요? 한 4개월, 4개월, 5개월 그쯤 5개월 요 되나요? 정도 되죠. 예. 예. 너무 짧다 보니까 네. 도전자가 좀 많이 안 나서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많이 있습니까? 현재 이제 거론되시는 분은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다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임기가 4개월짜리냐, 1년 4개월짜리냐. 근데 당규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자녀 임기만 한 달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규를 뭐 특별히 이번에 한해서 고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럴 계획이 현재 지도부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당규 개정이 안 된다면 저는 4개월만 하고 연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그러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에 이제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1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순으로 좀 잘 정리가 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희한한 스타일의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구조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떤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연임이 안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규정에 연임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연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개월 채우고 나서 잘하면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열어놓으면 어떻겠느냐.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주제 바꿔보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 어제 출근길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 실체를 놓쳤다. 사과드린다. 어제 이렇게 입장 표명. 이 정도면은 내란 동조 의혹
윤어게인 동조 의혹은 벗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계속해서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청문회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운 지명자 정도의 그런 뭐 삼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런 분인데 저런 분이 이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실체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국민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보세요. 저걸로는. 그렇죠.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말씀하시고 청문회 또 사과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뭘 몰라서 다 불법인 거 알면서 혹시라도 이 계엄이 성공해서 우리 정파에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라고 솔직하게 욕심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거죠, 실제. 그렇다면 그것을 아무리 말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믿어주실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 이분은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회에 갔는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단상에 올랐고 얼떨결에 마이크 잡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죠.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무슨 일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으신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은 그것까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욕심 때문에 그런 어떤 실체에 눈을 감은 거지. 그리고 말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그런데 기왕에 됐으니까 일을 잘해서 뭐 그런 건 국민 눈높이에 보면 사실은 그래 일 잘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새나라 건설에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또 국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 그런 건 봐줄 수 있어. 이렇게 국민은 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재정, 경제 운영에 대한 레드팀의 역할을 정확히 함으로써 확장 재정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어디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해야 되는가의 브레이크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말씀을 지금도 제가 말씀하면 이렇게 좀 소름이 잠깐 돋는 걸 느끼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짧게. 할게요. 그때 대한민국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이 어떤 저성장에서 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민에게 쉽게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저성장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무인데 그것은 우리끼리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 저성장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발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능력자면은 저 정도 사과는 좀 더 해야 되지만 능력으로 보여달라. 그럼 오케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 해수부 장관 설도 나와요. 저는 뭐 적극 환영하는데. 적극 환영하세요? 예.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하신 말씀 전체를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뉴스에 나온 그 짤막한 말씀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재건하는 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은 누구나 그냥 질문 받으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분 진짜로 영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나세요? 제가 조경태 의원과 19대 때부터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개인적 욕심으로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세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